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의 네. 기획실장, 기조실장을 맡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이시죠. 네, 조선일보 과찬해봤습니다. 예, 군사 전문 기자이시고 논설위원이신 우리 유영원 기자님 뵙고서 몇 가지 여쭈고자 찾아왔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왜 우리가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가? 네. 왜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에서는 네. 군대를 필요로 하는가? 네, 이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걸 안 하면 좋겠죠. 네. 누구나 원하는 게 평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제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문명, 현대화된 문명 국가에 있어서 그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최근에도 보면 크고 작은 전쟁 또는 전투,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외국이든 아니면 내부의 어떠한 그 불안 요소든 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단은 결국은 군사력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생존을 위한 이 군사력 확보는 어느 나라든 필수적이다. 네. 이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같은 이제 동족으로서 평화적으로 우리하고 좀 대화가 되고 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도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러한 이제 비방을 하고 또 그동안 6.25 전쟁 이후에도 많은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이나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통일되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군사력을 또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이 분단 현실 속에서 우리 국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네. 특히 이제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네. 명백한 적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군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흔히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그 세계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이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여러 지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개입을 했죠.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 볼 때 어떤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미국의 항공모함 부대나 그렇죠. 아니면 전투기 부대, 해병대 네. 그리고 이제 타격을 할 경우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이런 무기들 아닙니까? 결국 이제 군사력이죠. 그런 이제 투사의 수단으로 군사력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말로는 평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군축도 강조하고 그러지만 역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이 군사력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거나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단 우리처럼 대처하고 있지 않은 이런 국가의 경우도 이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런 군사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네. 왜 그 군사력에 이 젊은 친구들을 필요합니까? 저도 굉장히 젊을 때 군대를 갔습니다만은 20대면은 정말 인생의 황금기인데 왜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가?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1970년대 말에 네. 그 중국이 베트남을 이제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형상 비교해 보면 중국과 베트남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국토의 크기와 인구와 여러 가지 그렇네요. 자원도 그렇고. 네. 사실 보면 며칠 새에 베트남군이 뭐 중국과 항복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망신을 당했어요. 베트남군한테. 그 배경에는 이제 베트남군이 그 베트남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엄청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중국군에 비해서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 또 다른 요소는 이 중국군의 평균 연령, 지휘관들이 특히 평균 연령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단장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들컷에 실려서 이렇게 병사들한테 이렇게 들컷에 실려가지고 올라가면서 지휘했다. 이런 네.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노령화된 군대도 중국의 패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평균 연령이 높은 이 늙은 군대가 강한 군대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라는 것은 많은 육체적인 그 노동력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고지전을 하든 뭐 행군을 하든 그런 점에서 역시 젊은 사람이 군에 많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창 나이일 때죠, 사실은. 그때 젊은 나이에 사실은 젊은 그 군에 입대하는 사람의 심정은 사실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네. 그랬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에 군에 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현실이다. 보다 강한 군대를 위해서 그 네. 강한 군대를 통해서 그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그 젊음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도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말씀대로 가장 놀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막 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청춘을 네. 군대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은요, 지금 그런 희생들, 젊음의 희생들을 네.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보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젊음들이 네. 이 군대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방안들을 몇 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고요. 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군의 특기병이라고 있는데 특기병 하면 과거에는 이제 중장비 네. 다루거나 뭐 운전 뭐 하거나 뭐 이런 것만 양상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전산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어떤 다양한 분야의 특기병들을 모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기병 비중이 지금 한 20에서 3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한 절반 수준까지도 우리가 징집제, 지원병제, 징집제의 그 골격은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지원병에 가까운 비중을 굉장히 지금보다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고 예. 또 제대한 다음에도 남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연장선상인데 그래서 일부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런 이제 일부 업체의 경우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군에서 이제 사단별로 한두 명이라든지 이렇게 군복무를 정말 성실히 잘했다. 네. 이렇게 추천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정 기간 이제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우리가 뽑아도 되겠다. 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은 뽑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도 지금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사들한테 상당히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거는 이제 군에 갔다 온 그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면 굉장히 흥분들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군복무 가산점제 있죠. 네. 그래서 취업을 할 때나 이제 국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가산점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위헌 판결이 나고 제한적 위헌 판결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용이 이제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국방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강력히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 이제 군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여성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반대 의견도 수렴하면서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분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 때든지 이런 때 좀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젊은 시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 좀 보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군대를 갔다 와서 네.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 그럴까요? 아 정말 이렇게 젊음을 허비했네 네. 라는 마음가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이 희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군대라는 기간을 보낸 나의 젊음의 희생은 무엇일까? 네. 어떤 정신적인 그 보상을 받았을까? 이런 건 어떻게 그 생각해야 될까요? 네. 요즘 이제 그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영주권자들이 이 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영주권자들은 아시다시피 군복무를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부러 이제 와서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란 분들은 우선 말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힘든 건 둘째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이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이제 국가에 대한 나의 모국, 예. 그 모국에 대한 그런 이제 충성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그 했을 경우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점수 차이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보라보는 시각이랄까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직이라든지 이런 나갈 때 청문회에서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뭐죠? 군대. 병역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느냐, 예. 안 갔다 왔냐, 갔다 왔어도 좀 이상한 데 있지 않았냐 많이 따지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게 사실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청문회 제도가 이제 활성화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적어도 이제 고위공직에 올라가려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우선은 상당히 핸디캡이 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온 그래서 이제 그 2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아닌가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젊음을 희생하는 만큼의 네. 그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그런 자부심, 네. 그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네. 그런 그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네. 그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남자들 예. 술 마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죠. 군대 갔다 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역 저도 이제 그 방위병 출신인데 현역으로 갔다 온 분에 비해서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무슨 뭐 아주 합법적으로 저도 제대로 평가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온 거지만 더구나 안 갔다 온 분들은 아무래도 더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사실은 그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부심, 희생에 대한 자부심 예. 충분히 느끼실 만한 네. 것이라고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 네. 적어도 내 젊은 나이에서 네.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은 부족했지만 국가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네. 그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네. 해외 나가면 그 피부로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대단한 나라의 안보를 자기가 지켰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자부심이 좀 커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군대를 가야 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습니까? 네,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군에 입당하는 젊은이의 심정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군대 입대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가슴이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씨 나 군대 가는데 무슨 공자님 말씀이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이 복무 기간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사회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군대는 개인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줬습니다. 개인 시간도 없었고 너무나 힘든 이런 이제 군대였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군에 입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군에 입대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여건이 좋아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군대라는 시간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 네가티브하게 생각하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한 단계 또 레벨업 할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사실은 군에 복무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가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들.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국군 방송에서 이제 군에 가려면 성공하려면 군에 가라. 성공하려면 군에 가라는 프로를 MC를 맡은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이제 맡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음식 체인점 중에 그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유명한 체인점. 체인점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그런 엔사. 엔사 이제 사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병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조리 부사관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군에서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아주 체인점을 1000개 이상 가진 그렇죠. 아주 유명한 군대의 매뉴얼을 그대로 프랜차이즈 매뉴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힘을 가졌죠. 그렇게 이제 활용하신 분도 있고요. 병사의 경우는 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취사병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뭐 좀 더 성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런 점에서 하여튼 본인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익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자기 군에 가서 그냥 너무 고생만 하고 허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저한테 몽둥이 들고 쫓아오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계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젊은이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한국군이 요즘 해외 파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도 보면 레바논이라든지 그 필리핀에도 이제 뭐 단기간이지만 지진 피해 지원 나가는 것도 있고요. 과거에 이라크에도 갔었고,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IT도 갔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해외 파병 기회가 이제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물론 간부들도 가지만 병사들도 갑니다. 그때 경쟁률, 병사들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병사들 얘기 들어보면 왜 지원하느냐, 어떤 좀 위험해서 좀 본문 입장에서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그거예요. 우선 나가서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뭐 현실적인 그런 거지만 일단 그 수당이 높으니까 수당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군복무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무심하게 지나가는 또 어떻게 보면 의무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군대지만 그 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시간들이 긍지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하나만 좀 첨언하자면 그 우리가 사이에 수많은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가는 친구 그룹 중에 하나가 군대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복무할 때 그 끈끈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이 군대, 우리가 왜 군대를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군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군대가 인생에서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영원 논설위원님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